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6일 금요일 아침 9시 42분입니다. 어제 금융시장은 약간 반전을 시도 정도는 해봤습니다. 반전 시도. 그러나 반전에 실패했다. 아직까지는 조정이 훨씬, 아직까지 그죠? 아직까지는 조정의 기운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시장 전체 낙관적인 분위기가 조정을 받고 있다. 주식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달러는 올라가고 이런 흐름 자체를 벗기지 못했다. 근데 이런 흐름에 약간 변화를 주려고 시도 정도는 했습니다. 주식이 한번 꿈틀하려고 했고 금리가 한번 떨어지려고 했고 달러가 한번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의 움직임이 워낙 좀 그러니까 그 전날에 나스닥이 막 대폭락했었잖아요. 그런 너무 그런 강력한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좀 이제 힘이 좀 붙이는 겁니다. 이제 오늘도 폭락하면 엄청나게 큰 힘을 써야 되는데 이미 전날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좀 반전을 시도해보는 그런 모습 정도, 그런 시도가 살짝 나타났지만 여전히 근데 금융시장의 조정 이런 기운이 훨씬 강합니다.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지속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둔화가 되면서 어쨌든 근데 반전 시도가 약간은 나타나면서 일부 상승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하루 상승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죠? 조정이 진행 중이고 이 조정 중에 하루 상승한다라고 해도 뭐죠? 단기적인 대응은 뭐예요? 지금 조정 진행 중이니까 단기적인 대응은 원래 반등시 매도입니다. 반등시 매도, 반등시 매도, 반등시 매도. 하루 올라왔다고 해요. 근데 하루 올라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또 빠지는 또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아니면 뭐 그나마 상승했으면 어떤 단기 바닥을 만드는 시도 정도는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근데 시도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아직도 단기 바닥을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더 빠질 수 있다. 하루 정도 올라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튼 전날 너무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런 피로감 등으로 어떤 반전의 그런 냄새 정도는 살짝 났는데 여전히 매도세가 강하다. 여전히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부 친구들이 좀 상승 시도도 하는 등 확실히 그 전날 폭락에 대한 피로감 그런 것들을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러셀 지수 이런 친구들은 상승하기도 하고요. 영국 증시 이런 것도 상승하기도 하고 거의 뭐 전 종목 전 업종이 다 빠지던 그 폭락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좀 아니었습니다. 그죠? 빠지던 친구들만 빠졌어요. 뭐 예를 들면 나스닥 같이 평상시에 빠지던 반도체 이런 친구들은 일단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지금 시장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데요. 뭐 위로 뭐 3%, 5%씩 움직이고 그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높은 변동성 이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물론 익숙해지기 어렵지만요. 이런 걸 좀 감안하고 시장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젯밤 나스닥이 1%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거 평상시에 1% 빠졌으면 난리가 나죠. 야 나스닥이 뭐 급락을 했네 그러는데 지금은 위아래로 3% 5%씩 움직이는데 마이너스 1%대면은 이거는 평상시에 0.3% 하락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런 시세에 좀 놀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막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해석도 좀 제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 3% 5%좀 빠지면 아이고 좀 많이 빠졌네. 마이너스 1% 아유 그냥 조금 빠진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나스닥이 의미 있게 오른다라고 한다면은 한 3에서 5% 정도는 올라야 된다. 일단 이런 개념을 갖고 이런 높은 변동성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좀 보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매매할 때 내 계좌가 받는 충격도 그만큼 클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해놓으실 필요도 있겠고요.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여전히 중장기적인 어떤 낙관론을 바탕으로 한 강세장인 건 맞습니다. 강세장 중 첫 번째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눌림시 매수 전략 그런 거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근데 지금 매수를 할 만한 근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단기적으로는 계속 조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은 반등심에도 왜냐하면 조정이 끝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맞겠죠. 다만 이거를 지금 계속 반등심에도 이러면서 이걸 따라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고 그래서 약간 물음표고 어쨌든 지금 대응은 뭐 반등시 매도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 지속 중이니까 맞는데 생각은 머릿속에 큰 전략은 눌림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지라고 하면서 그냥 덤덤하게 갖고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서 막 이런 하락에 지금 공포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야 이거 언제 매수를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시장을 보고 있는 게 좀 건전하고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기적인 뭐 그런 상승 정도, 그죠? 뭐 한 달, 뭐 세 달, 뭐 이 정도, 뭐 그 정도 뭐 상승 정도를 뭐 기대하면서 일단 눌림시 매수 전략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 내용입니다. 한번 그냥 더 강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어젯밤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기사 하나씩 좀 보자면은 GDP가 호조가 나왔습니다. GDP 호조, 미국 성장률이 좋았다 이겁니다. 뭐 이것 말고 다른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미국 GDP가 나온 겁니다. 미국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다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를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GDP가 예상치가 2였는데 2.8 나왔습니다. 참고로 어제 한국은 역성장 한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미국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GDP가 2.8 나왔다. 이거 주식시장의 지금 호재죠. 제가 어제 약간 혼란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어차피 9월달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에요. 9월달 금리 인하는 사실상 100%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거는 사실 금리나 확률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고,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금리나 확률은 100%인데 지금 상황에서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경기 침체 우려만 나타낸단 말이에요. 한동안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살짝 깔려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GDP가 좋게 나온 겁니다. 이건 뭐죠? 이거는 주식시장의 호재, 굿 이즈 굿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에 러셀 지수가 상승했다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러셀 지수는 지금 어떤 구체적인 실적이 나와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앞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만 갖고 움직이는 게 러셀 지수이기 때문에 러셀 지수에는 이런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IT 빅테크나 AI 종목들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는요. 그냥 얘네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의 성장성, 뭐 실적 이런 것만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뭐 그런 거 대비해서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계속 줄줄줄 빠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러셀 지수의 움직임, IT 빅테크나 AI 쪽의 움직임, 얘네의 움직이는 어떤 그런 논리, 베이스 그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미국 경제 좋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덜어졌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오늘 밤에 이제 물가 지표죠. 오늘 밤에 PC 프라이스 인덱스가 발표됩니다. 물론 이거 발표된다라고 해도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그렇게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다만 이제 채권 시장은 이거를 재료로 해서 좀 위아래로 들썩들썩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채권 시장을 잘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엔 솔직히 뭐 별로 영향을 안 미치지 않겠어라는 생각이 뭐 들긴 합니다. 그 주식시장이 만약 이것 때문에 출렁출렁 한다면 그냥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싶었는데, 위아래로 한번 춤을 추고 싶었는데 적당한 핑계를 PC 프라이스 인덱스로 잡은 거겠죠, 그죠? 하여튼 주식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재료에 불과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하여튼 관건은 그죠? 시장이 반등하려면 관건은 AI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PC 지표하고 AI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죠. 러셀 지수와 PC는 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간 AI와는 관련이 없다. 오늘 밤에 이게 발표가 된다.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제 그래서 뭐 러셀 지수는 올라갔고, 그죠? 러셀 지수는 상승 마감했고, 러셀 지수가 상승 마감한 데는 그 GDP 핑계를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죠? 야, 미국 성장이 좋다. 경기 침체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 야, 미국 경제는 좋은데 금리 인하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러셀 지수 상승. 요렇게 지금 논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반도체는 비싸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의 하락, 빅테크의 하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조하게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빅테크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점은 시장의 불안한 점입니다. 또 빠질 수 있다. 계속해서 좀 경계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은 어땠겠어요? GDP가 좋았다라는 거, 이건 사실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에는 뭐 일종의 악재, 일단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금리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약해지는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지금 이런 흐름을 낙관론이라고 하고 있는데,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의 이런 낙관론 같은 경우는 GDP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장기 금리는 상승할 수 있고 달러도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에는 이런 소식이 일단 뭐 금리나 기대감을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는데 GDP가 이렇게 좋게 나온 거는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 입장에서는
다소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게 지금 이제 금융시장 조정에 금융시장이 조정을 뭐 어떻게 좀 변화를 시키려고 어떤 뭐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도 반전을 좀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달러는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 열리고 나서는 GDP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는 금리와 달러가 다시 장중에 좀 올랐습니다. 물론 이 금융시장이 다시 반전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되돌림 폭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금융시장이 반전을 시도하고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와 달러는 하락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금리와 달러도 똑같죠. 예, 금리와 달러가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조정을 얘네도 이어나갈 수 있다. 낙관론에 대한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 여전히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죠. 주식시장은 조정이 끝나지 않았고 이 채권시장은 장기금리 기준으로 해서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 흐름이 끝나지 않았고 달러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흐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금리가 하루 하락했다라고 해도 이건 눌림시 매수가 일단은 정석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말씀드렸죠. 지금 조정이 진행 중이니까 반등심에도 단기적인 전략, 단기적인 대응. 물론 뭐 머릿속 생각은 눌림시 매수를 생각만 하고 계시라고 했지만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반등심에도 금리는 계속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눌림시 매수 그죠? 달러도 어떻게 돼요? 달러도 지금 계속 강세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눌림시 매수. 이 당분간은 어쨌든 뭐 어젯밤에 금리와 달러가 좀 하락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 번 더 꿈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남아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밤에 PCE 프라이스 인덱스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금리와 달러가 본격적으로 좀 안정화가 될지 아니면 조정이 더 깊어질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이 지표들과 채권시장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죠? 2분기 GDP 개선에 매수 심리가 올라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근데 이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금리는 이미 많이 떨어지고 있었고 GDP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장중의 금리는 상승 흐름. 이거는 달러도 비슷합니다. 달러도 장 초반에 엄청나게 강했다가 달러가 다시 약세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인데 하여튼 미국 증시 개장 전에 이미 유로화 강세, 달러와 약세가 진행 중이었고 GDP 발표되니까 유로화 약세, 달러와 강세가 나타났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근데 어쨌든 유로화는 이래저래 해서 올랐다. 이래저래 달러화는 하락 마감했다. 이런 겁니다. 금리도 보이시다시피 그죠? 하여튼 그런 모습들 나타냈고요.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캐나다도 금리 인하를 하고 중국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장기 금리를 조금씩 좀 하락 압력을 장기 금리를 조금씩 떨어뜨리는 요인이 좀 되고 있긴 한데 하여튼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밤에 물가지표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렸었죠. 어제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제 아직 주식시장의 조정이 끝나지 않았지만 주식시장 조정이 끝나지 않았으면은 지금까지 소외됐던 친구들을 좀 매수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는데 일단 미국에선 AI, 빅테크를 매수해야 되는 거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에서는 제 생각엔 소외됐던 친구들 예를 들면 중국 증시, 중국과 관련된 구리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코스닥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어제 나온 보고서인데요. 전략공감이라고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전략공감이란 보고서인데 Anywhere but China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요즘 금융시장이 굉장히 쏠림이 좀 심하긴 했습니다. 그죠? AI 쏠림 보시면 심각했죠. 사실 중국 증시의 소외도 어마어마하긴 했습니다. 사실 보면요. 중국 증시가 물론 소외된 이유는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트레이드도 하나의 좀 영향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입만 열면은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 이랬기 때문에 중국이 최근에 더 약했던 것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게 있대요. 이런 ETF가 있대요. 이머징 마켓을 추종하는 ETF인데 중국 제외한 이머징 마켓을 추종하는 그런 ETF가 있대요. 이 ETF에 돈이 그렇게 많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중국 제외한 신흥국 ETF의 국가별 구성을 보면
인도와 타이완, 한국이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이 ETF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라는 건 그만큼 인도, 타이완, 한국이 뭐 증시가 뭐 좋았다라는 거를 뭐 의미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좋았던 건 이제 얼마 전에 그 조정 나오기 전까지 좋았던 거고 지금은 물론 얘네도 조정을 받고 있죠. 하여튼 그런데 이런 ETF가 있는데 보면은 중국 제외한 ETF는 이렇게 돈이 많이 몰렸는데 중국은 이렇게 박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쏠림이 좀 지나치게 좀 심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뭐 어떤 주식시장이 뭐 좀 한동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소외된 친구들을 좀 미국 제외한 바깥에서는 좀 소외된 친구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소외된 친구들 몰빵, 야 나는 이제 중국의 몰빵으로 들어간다. 그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죠? 이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AI들이 다시 만약 상승한다라면 AI가 다시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AI가 잘 나가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들이 또 상승할 수 있고 코스피도 또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소외된 친구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저의 그냥 의견에 불과하니까 만약에 이제 시장이 바닥만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뭐 코스닥의 비중을 뭐 조금 더 높게 코스피의 비중을 조금 낮게 이런 식으로 좀 적당히 좀 섞어서 뭐 들어가시거나 뭐 중국을 뭐 하시고 싶다 그러면 뭐 중국도 뭐 조금 갖고 가시거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적절한 좀 비중을 좀 이렇게 유지하시는 베팅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보고서 제목은 이거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영상에선 뭐 이런 거 쳐다보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죠? 중국에서 이런 정책들도 펴고 있고 해서 장기금리들이 상승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장기금리는 일단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긴 합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요.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움직임 지속되고 있다. 중국이 계속해서 부양책 쓰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죠? 이 금리 인하는 원래 주식시장에 부정적이긴 합니다. 보통. 그죠? 뭐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지금까지 정석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식시장에 안 좋은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뭐 중국 증시 지금 금리 인하와 동시에 같이 빠지고 있는 전형적인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유동성 풀린 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면서 상승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좀 중국 증시가 좀 서운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AI 종목들의 뭐 강세 이런 거는 좀 지속될 수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제 AI 종목들도 근데 이 요즘에 시장 눈높이가 좀 높아졌고 그리고 AI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좀 성장이 좀 둔화되는 미국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니까 얘네들도 좀 실적의 성장이 좀 둔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실적 기대치를 넘어선 미국 IT 기업의 비율이 최저랍니다. 물론 아직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낮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런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이 좀 꺾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볍게 좀 하셔야 됩니다. 당장은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죠? 어제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다. AI들이 분명히 이번에 조정이 끝나면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러셀 지수가 다시 좋아지기에는 아직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러셀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러셀 지수의 실적이 좋게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9월이 지나갔고 이제 금리가 한번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이제 러셀 지수가 좀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러셀 지수의 문제는 실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감만 갖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실적이 둔화된다, 실적 기대치를 넘어선 기업이 비율이 낮다라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AI가 단기적으로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지 실적이나 이런 걸 성장성이나 이런 걸 따라올 수 있는 건 AI가 지금 AI를 빼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 뭐 9월 금리 인하 이때까지는 뭐 AI 종목들이나 어쨌든 이런 거를 조금 더 좋게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에서는 극심하게 쏠림이 좀 진행된 그런 좀 소외된 종목들을 쳐다보는 것이 좀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일단 쭉 다 살펴봤고요. 어젯밤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죠? 어젯밤 미국 증시 약간 혼조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죠? 이 러셀 지수가 조금 살아나면서 어떤 쏠림이 완화되고 있는 겁니다. AI의 극심한 쏠림 이게 완화가 되면서 사실 시장이 건전해지는 그런 과정 중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사실 가장 큰 원인은 뭐 트럼프 트레이딩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은
사실 가장 중요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거는 이 지난번 CPI 발표되고 나서부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CPI가 발표되고 나서 러셀 지수가 대폭등을 시작했고 그 나스닥이 대폭락을 시작한 겁니다. CPI가 지금 주요 원인입니다.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CPI로 인한 9월 금리 인하 확정 거의 9월 금리 인하 확정 소식이 지금 이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쨌든 지금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한다라는 이걸 지금 베이스로 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베이스가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겪지 않는다면은 어쨌든 어쨌든 이런 비슷한 상황이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 9월 금리 인하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좀 녹아났죠, 그죠? 어느 정도 녹아났기 때문에 반영된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러셀 지수 한 10% 올라가고 나스닥 많이 빠지긴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요건 약간 선반영된 이슈로 일단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이후 지금 제 생각에 우리가 이제 시장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약간 낙폭 과대 뭐 요런 거를 좀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하여튼 그죠? 이 근본 원인을 잊지 말자, 그 이야기를 좀 드린 겁니다. CPI 때문에 이런 쏠림이 완화되기 시작한 거다. 금리 조건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다. 잊지 말자. 요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죠, 그죠? 하여튼 IT 빅테크 반도체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독특한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1% 빠진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런 거는 차분하게 빠진 거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차분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도세 조정 지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 하자면요. S&P 잘 빠지고 있습니다. 5일선 탁 터치하고 잘 빠지고 있고요.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 아직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슬슬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는데, 이 바닥일 가능성 정도는 살짝 좀 냄새는 좀 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제 S&P 지수나 이런 나스닥 지수나 이런 걸 보시면 꼭 마지막에 이 하락폭이 좀 심해지면서 음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솟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이 바닥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S&P 지수입니다. 어젯밤에 변동성 극심했죠. 올랐다 빠지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거래량이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석적인 기술적 분석 책들에 보면은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는 어떤 하락 추세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 분석 책에 써 있는 내용이긴 한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장대 음봉과 거래량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은 바닥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실전에서는요. 그래서 약간 좀 어떤 그런 냄새는 좀 나긴 납니다. 단기 바닥 이 정도 되면은 단기 바닥이지 않겠어라는 생각 동안 심증입니다. 심증. 지금 막 매수하면 안 돼요. 저점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스닥도 근데 그렇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날 보세요. 이 하락의 정점 아닙니까? 하락의 정점에서 거래량이 늘어났죠. 이런 모습들. 지금 이번에도 좀 많이 빠진 상황에서 거래량이 좀 만만치 않게 늘어났습니다. 어젯밤에. 이런 점들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바닥 안 나왔습니다. 5일선은 열심히 급격히 내려오고 있고요. 이거 다시 뒤집으려면 최소 5일 걸리는 겁니다. 그죠? 5일선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뭘 해도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러셀 지수는 뭐 일단 지금은 긍정적인 모습이긴 한데요. 이거 일단 좀 다소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러셀 지수가 일단은 어젯밤 다시 5일선 올라서고 뭐 이러고 있긴 있는데, 지금 힘을 겨루고 있는데 지금 어딘가에 일단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러셀 지수를 그럼 숏을 칠까? 그건 아니죠, 그죠? 러셀 지수를 숏을 치면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둔화가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러셀 지수 조금 좀 그런 측면에서 원래 이제 보통은 이렇게 보는 게 맞긴 맞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으면 이렇게 어떤 기간 조정 나왔으면은 레벨업 해가지고 추가로 더 폭등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상승 N자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요즘에 공통적으로 좀 최근 몇 주간 나타나는 공통적인 이런 모습들, 이런 상승 N자의 그런 모습을 유사하게 보이는 종목들 특징이 잘 못 가요. 여기를 돌파한 척 해도 기대했던 상승 탄력이 안 나오거나 오히려 꼬꾸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떤 주식이 비싸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러셀 지수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러셀 지수 잘 보셔야 되는 건 7월 24일 수요일 날 나왔던 이 장대 음봉입니다.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오늘 밤에 자빠지면은 이 음봉이 다시 강화되는 겁니다. 그런 점들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물론 정석적으로 눌림시 매수로 보는 게 맞긴 맞는데 요즘에 움직임들이 좀 그렇다고요. 네, 요즘 움직임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하이닉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올 때 기간 조정했잖아요. 기간 조정하고 여기서 레벨업 했었잖아요. 24만원 돌파 한창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오버슈팅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잖아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테오젠도 아마 비슷한 사례이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알테오젠은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알테오젠도 그래요. 이 보시다시피 이 28만원인가 29만원이 중요한 저항입니다. 29만원이네요. 이거 돌파 한착 했으면 강력한 매수세 등장했으니까 더 가야 됩니다. 막 랠리를 펼쳐야 되는데 못 가요. 이렇게 급등하면 그 다음날 얻어맞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이런 패턴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채권시장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주식시장 이야기는 여기 참 몇 가지만 참 더 봐야 되겠네요. 반도체 지수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분명히 어젯밤에 아래 꼬리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런 아래 꼬리, 많이 빠지던 친구들의 아래 꼬리 이런 것들이 좀 등장한 게 어젯밤이기도 한데, 물론 아래 꼬리가 없는 나스닥 같은 것도 있는데, 아무튼 어젯밤은 들썩들썩 하면서 이런 꼬리들의 존재가 조금씩 좀 드러나기 시작한 게 어젯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하락이 좀 진행될 만큼 진행돼서 뭔가 좀 힘에 붙인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근에서 단기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증 정도 좀 가져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 같은 것도 어젯밤에 장중에 7%로 빠졌었다고요. 근데 긴 아래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이렇게 긴 아래꼬리가 달리는 거는 이따 여러 가지 자산들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변동성 지수들은 어젯밤에 일단 상승을 하긴 했는데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죠. 확실히. 지금 하룻밤에 올라가면 막 10%씩 올라가고 5%씩 올라가는데 어젯밤 변동성 지수, 물론 이게 변동성 지수는 아닌데 ETF가 어제 그 전날 13% 올랐다가 오늘은 0.8% 올랐습니다. 못 오른 겁니다. 변동성 지수도 지금 121선 비스무리하게 이쪽 부근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 부근이 어떤 단기 저항일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고점이 확인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거 올라가는 흐름이죠. 얘도 5일선이 꺾여 내려오고 어떤 저항을 확인하고 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그죠? 일주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3, 4거래일은 걸릴 테니까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식시장 모습들을 좀 살펴봤고요. 하여튼 어젯밤은 그래서 윗꼬리 아랫꼬리 하여튼 꼬리가 막 길게 달리고 그런 날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산들 다른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환율 쪽 먼저 좀 볼까요? 이거 엔화 환율이죠. 달러 엔 환율입니다. 달러 엔 환율인데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젯밤에 긴 아랫꼬리가 나타났습니다. 얘도 단기 낙폭이 좀 과하죠.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 부근이라고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긴 아랫꼬리가 달렸습니다. 어떤 지금 이제 주식시장 조정과 동시에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인 자산들이 있죠. 얘네들이 다 일제히 어떤 변화의 신호 이런 것들을 살짝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내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이쪽이 단기 바닥이 아니냐 이런 생각 정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화뿐만이 아니고 위안화도 그래요. 위안화도 어젯밤 보시면은 이게 엄청나게 내려왔었잖아요. 이거 다 아랫꼬리가 돼버렸습니다. 아랫꼬리.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일단은 올만치는 왔다. 이 추가로 일단 조정이 더 진행될 수 있지만 추가로 조정 이게 좀 둔화되거나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한동안 많이 빠졌던 게 뭐냐면 또 구리도 보시면 어젯밤 오래간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장중에 2% 가까이 빠지면서 불안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상승 마감이거든요. 구리. 물론 얘가 상승했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승이 투매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이렇게 어젯밤에 막 이런 양봉을 만들어낸 이런 자산들이 있다. 가장 소외됐던 게 중국 이런 거 아닙니까? 어젯밤에 이렇게 조그마하더라도 양봉을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약한 토매가 나타나면서 저렇게 반전을 시도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일단 일단락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쪽이 조정의 단기 바닥이지 않을까, 이런 심증 정도 살짝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살짝. 이걸 보고 지금 베팅하거나 그러기는 너무 위험하고요. 살짝 이 정도면 다 하지 않았어? 약간 이런 생각 정도 머릿속에 잔잔히 깔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건 뭐 다음 주나 돼서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 좀 넘어왔습니다. 채권 시장 보시다시피 10년 선물입니다. 그죠? 아래쪽으로 일단 쭉쭉쭉 가고 있어요. 이 말은 금리가 일단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래쪽으로 가는 힘은 약한데, 일단은 어젯밤에 다시 양봉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요. 일단 아래쪽으로 가는 힘이 있으니까 오늘 한 번 더 일단 아래쪽으로 한번 쿵 하는 게 일단 아래쪽으로 한 번 더 일단 기대할 수 있는 게 보편적인 관점이죠. 왜냐면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반등심에도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에 PC 지표 발표가 있는데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도 저항이 많다는 거 어젯밤에 확인했죠. GDP 나오고 나서 긴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금리가 다시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저항이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사실 채권 시장은 거의 움직인 게 없어요. 채권 시장은 뭐 트럼프가 나왔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 금융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채권 시장은 실질적으로 박스권이었다, 움직인 게 없다는 겁니다. 이 PC 발표를 통해서 얘가 한번 쿵 하고 빠질 수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 매도세가 우세하니까, 금리 상승세가 아직까지 우세하니까 일단 지표 발표를 앞두고 양봉을 보이긴 했으나 아직까지 이거 양봉 한 방으로 뭘 이야기할 수는 없죠. 일단 오늘 밤에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다. 오늘 밤에 잘 봐야 됩니다. 채권이 오늘 밤에 중요하겠죠. 오늘 밤에 이제 지표 발표를 하고 나서 반응을 잘 봐야 되는데 아마 뭐 물가 지표는 잘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이제 반응이 중요하겠죠.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주식시장이 안 빠졌다. 주식시장이 하나도 안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빠지는 동안에 얘는 안 빠졌다. 본격적으로 빠지자라는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낙관론을 또 이어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단기적으로는 축축축 처지고 있고 금리가 좀 올라가는 힘이 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개념으로 일단 해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포지션은 일단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제가 베팅한 거는 30년 선물이죠. 30년 선물, 그러니까 30년 금리가 올라간다에다 베팅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좀 더 약합니다. 얘는 10년보다 더 약하죠. 그러니까 10년 금리보다 30년 금리가 더 급하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속해서 일단 들고 가고 있고 얘도 같죠?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반등심에도 어젯밤에 뭐가 크게 튀어 올라왔었는데 결과적으로 5일선 안착 실패했죠.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내리꽂는 거를 일단 오늘 밤 일단 확인을 해보고 조금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금리가 오른다고 해봤자, 여기서 얘가 빠진다라고 해봐야 하락의 목표치는 전저점 정도까지로 작게 보는 게 맞겠죠. 하여튼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움직임들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다들 어떤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려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죠, 이 유로화입니다. 뒤집으면 달러 인덱스인데 얘도 결과적으로 움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밤 중요합니다. 그죠? 얘도 일단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어요. 달러 약세,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 진행 중이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얘가 어젯밤에 살짝 멈췄지만 아직까지 하락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등심에도 일단 이게 이런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미 있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걸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 밤에 반응이 괜찮으면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도 바닥 만들면서 한번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뭐 지표를 핑계로 해서 뭐 지금 나스닥이나 반도체 지수가 한 번 더 투매가 나오지 않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단기 바닥 가능성 뭐 이런 거는 살짝 우리가 보긴 봤습니다.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여기서 이제 비이성적인 어떤 그런 대규모의 뭐 투매 나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주식을 사고 낙관론을 막 이렇게 불태우는 거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바닥을 잡으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여튼 어젯밤 전반적으로 뭐 다들 반등 시도를 하긴 했어요. 국제유가 이런 것들도 보시다시피 좀 하락을 좀 멈춰놓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젯밤 귀금속들은 좀 빠지더라고요. 뭐 금하고 은은 좀 빠졌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금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상승이 많이 둔화가 돼가지고 좀 재미없는 자산이 좀 된 것 같아서 일단은 앞으로 상승 탄력 매우 둔화되겠다. 아래쪽에 지지력은 많으니까 뭐 괜찮을 수 있는데 당장 뭐 얘가 하락 추세로 전환 이런 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참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하이닉스하고 알테오젠하고 러셀 지수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고점을 돌파한 척하면 신고가 랠리가 힘차게 나와야 되는데 힘차게 안 나온다고요. 금값도 그래요. 금값도 얘 돌파한 척 했으면 랠리가 돼야 되는데 랠리가 아니고 다시 되돌립니다.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금값의 상승이 좀 셌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도 지금 IT 빅테크와 비스무리하게 지금 조정이 나오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좀 살짝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당장 매수하면 안 되겠죠. 매수의 타이밍은 뒤로 그리고 골드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좀 그런 것도 조금 낮추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 내용을 좀 보자면은 일단 오늘 부진한 날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5일선 부근에도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단기 바닥 가능성 그런 게 살짝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다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더 이상 잘 빠지지는 않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한번 이런 상황에서 한번 쏟아진다라면 굉장히 강력한 투매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여튼 시장은 아직까지 매수도 안 되고 매도도 안 되고 가만히 좀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어쨌든 코스피던 코스닥이던 간에 둘 다 단기적으로는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잖아요. 대응은 어떤 단타 대응은 반등심에도가 맞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치에서는요. 변동성이 워낙 크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바닥은 공통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함부로 매수하려고 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코스닥은 여기 전저점 부근에서 일단은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는 좀 죽어갖고 앞으로 이제 상승 목표치는 작게 잡아야 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자리가 어떤 약한 지지력의 역할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장중 지켜봐야 됩니다. 이 정도로 뭔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5일선에 터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선들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바닥을 논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게 공식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변동성 지수들도 이제 아마 슬슬 안정되려고 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 변동성 지수의 상승도 그 변동성 지수의 어떤 고점 확인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긴장을 하셔야 된다 이거고요. 하여튼 2차전지 친구들 좀 잘 지켜보자고요. 요즘에 트럼프가 전기차에 트럼프가 어제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전기차를 좋게 본다라고 또 발언을 했더라고요. 아마도 심증상 그렇습니다. 그죠? 심증상 이제 테슬라 사장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캠프에 지원금 끊는다라고 발언하니까 전기차 좋아라고 그냥 립 서비스로 해준 것 같긴 한데 그런 발언과 관련해서 2차전지 친구들이 그래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2차전지 종목들 어제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은 보여줬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까지 이 하락의 흐름을 완전 극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거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의미 있는 양봉은 보여준 건 맞는데 아직까지 이 흐름을 극복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이 쏟아지긴 하는데 이런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5일선을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살짝 눌림시 매수 같은 거를 조금씩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건 이건 종목 추천이나 그런 건 아니고 흐름 차원에서 만약 대응을 한다라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쨌든 이제 눌림시 매수 이런 거를 일부 종목들은 조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강한 친구들 해야겠죠. 강한 친구들. 이렇게 강했던 어떤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온 이런 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덜 빠졌던 친구들, 애초에 2차전지 친구들 중에서 좀 덜 빠졌던 친구들, 이렇게 강한 친구들, 3중바닥 지키고 있는 이런 친구들을 생각하시는 게 맞긴 맞을 겁니다. 지금 사라고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네이버 이런 것도 그죠? 네이버 이런 것도 여기서 지금 중장기적인 쌍바닥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단기적인 매수세는 확인이 된 겁니다. 카카오 그런 거에 비하면 이런 게 지금 훨씬 차트가 좀 양호한 거죠. 어쨌든 이 소외됐던 친구들 중에서 최근 흐름이 좋은 친구들을 매수하시고 싶으시면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일단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이런 지수나 시장 자체는 조정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일부 종목들은 벌써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주는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일부 종목들은 매수 신호가 나온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지력을 보여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약간씩 먼저 좀 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대신에 시장이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사면 안 되겠죠. 조금은 이제 들이대 볼 수는 있는 그런 상황 정도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